전 세계에 말 그대로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시청 1위, 한국 배우들이 한국말하는 드라마가 전 세계 90여 국에서 1위. 아니 BTS도 아직 신기한데 이건 또 무슨 일이죠? 정말 한국인들 국뽕이 마를 날이 없네요. 오징어 게임의 인기, 또 나만 모르는 전 세계 몰래카메라 아니냐고요? 구글 검색량 추이를 보면 오징어 게임의 검색량이 마블의 어벤져스, HBO의 절대 명작인 왕자의 게임과 비슷합니다. 오징어 게임 속 장면들이 외국에서는 만능 밈, 즉 만능 짤이 됐고요. 글로벌 스타들도 오징어 게임 팬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달고나의 글로벌 떡상까지.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이런 현상을 미국의 블룸버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대체 왜 이렇게 해외에서 열광하는 걸까요? 진한 국뽕에 잊혀졌지만 오징어 게임이 처음 공개가 되고 국내에서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데스게임 장르의 K신파가 더해지며 진부하다는 평부터 극중 여성 혐오 논란까지 말이 많았죠. 일반인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결국 넷플릭스 측이 해당 장면을 삭제하는 해프닝도 있었고요. 해외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인기 요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경쟁에서 죽어나가는 식의 데스게임 내용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닌데 세련된 연출과 영상, 음악, 그리고 전통놀이라는 단순한 게임 속 잔인함이 새롭다는 반응들이 큽니다. 배신, 복수, 슬픔, 사랑, 인간 보편의 감정들을 다루면서 공감대를 이끌었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또 게임쇼라는 장치를 이용해 사회적 배경을 다룬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해외 주요 매체들은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히트에는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있다. 헬조선의 빈부격차, 계급 갈등, 사회 불평등을 담은 작품이다. 빈곤, 불평등, 절망에 대한 쇼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뭐 결국 여러 요소들이 들어맞으면서 로또가 된 거죠. 깐부부터 맺어야지. 오징어 게임이 데이트를 치면서 가장 신난 건 당연히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의 공동 CEO인 테드 서렌도스가 공개적으로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자축하기도 했죠. Squid Game will definitely be our biggest non-English language show in the world. 앞서 넷플릭스의 창업자이자 공동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드라마 속 초록색 트레이닝을 입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어요. 이 정도면 찐사랑 인정입니다. 글로벌 넘버원 OTT인 넷플릭스이지만 요즘 필살기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스트리밍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넷플릭스도 긴장하는 분위기였어요. 올해 1분기 넷플릭스의 전 세계 유료 구독자 수가 뚝 떨어져 역대 최악의 수준이 나왔죠. 시장이 실망하면서 실적 발표 후 장외 시장에서 넷플릭스 주가가 11%나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흥행? 전 완전 땡큐죠. 심지어 오징어 게임은 지금 넷플릭스의 전략과도 딱 들어맞는 작품입니다. 글로벌 OTT 경쟁이 거세지면서 넷플릭스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로컬 컨텐츠 수급이거든요. 각국에 진출해서 지극히 로컬화된 컨텐츠를 만들어 해당 지역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또 글로벌로도 수출하는 그림을 노리는 거죠. 더 이상 영미권 콘텐츠만 전 세계에 먹힌다는 법이 없으니까요. 제프 베이조스도 넷플릭스의 성공이 부러웠나 보네요. 11월 12일 드디어 OTT계의 다크호스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옵니다. 레리꼬 레리꼬. 엘사업은 디즈니 플러스가 무섭게 넷플릭스를 따라가겠죠. 또 HBO 맥스, 애플 TV까지 쟁쟁한 친구들도 아시아 시장 본격 진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시아 시장에서 성장세가 주춤하는 분위기에서 넷플릭스 애가 좀 탔겠네요. 오징어 게임의 초대박과 함께 넷플릭스의 콘텐츠 투자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존의 공식과는 꽤나 다른데요. 제작사의 제작비를 먼저 지급하고 콘텐츠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수익도 챙겨주죠. 대신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2차 저작물까지 모두 가져갑니다. 대박이 났을 때 수익은 모두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오징어 게임도 사전에 제작비의 110%를 받았다고 전해져요.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17일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 24조 원이나 급등했는데 물론 오로지 오징어 게임 덕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오징어 게임 제작비가 200억 원 정도니 꽤나 남는 장사죠. 이렇다 보니 제주는 오징어 게임이 부리고 넷플릭스만 배불린다는 비판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붐이 일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겨나고 있는데 제작사는 정해진 수익만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넷플릭스의 이런 방식이 배은망덕한 걸까요? Did Netflix expect Squid Game to be this big a hit? No. 흥행 여부를 천지신명도 점치기 어려운 콘텐츠 업계의 특성상 넷플릭스처럼 무조건 일정 수준의 수익을 챙겨주는 리스크를 지고 투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때문인지 콘텐츠 업계 사람들은 오히려 이 방식이 편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돈을 많이 들인다고 꼭 흥행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아스달 연대기 기억하시나요? 모르려나?
그 누구도 극한 직업이 수익률 1500%의 대성공을 거둘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걸요? 왜 KBS는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콘텐츠를 생각하지 못합니까? 오징어 게임이 지상파에서 아니면 웨이브나 티빙에 나왔다면 이 정도의 글로벌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애초에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제작이 가능했을지도 의문이네요. 킹덤의 김은희 작가의 말도 떠오르네요. 오징어 게임 자체 작품성도 있지만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의 힘도 크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유튜브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로 떴을까? 와 같은 맥락이죠. 오징어 게임의 실감나는 연출도 넷플릭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 떠나서 한국에서 제작됐다면 그렇다고 넷플릭스와 함께면 뭐든 걱정 없어는 아니죠. 망 사용료를 둘러싼 문제도 꽤 오래된 이슈예요. 넷플릭스는 국내 ISP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SK 브로드밴드와 소송전까지 간 상황이에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의 세금 회피 이슈도 계속된 바 있고요. 한국에서 재미 보는 만큼 세금도 내라는 거죠. 제주는 한국 제작사가 벌였는데 돈은 넷플릭스가 버는 구조가 돼본 거죠. 워낙 뜨거운 감자다 보니 정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방통위 국감에서는 넷플릭스의 수익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도 꽤나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국 콘텐츠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 영향력, 동반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죠. 넷플릭스 코리아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해 발표하기도 하고요. 나가면 뭐가 달라? 오징어 게임의 파급력으로 한국의 콘텐츠 산업 자체가 격상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콘텐츠들이 좀 더 글로벌해진 건 사실이죠. 하지만 망 이용료, 세금 이슈, 또 OTT 플랫폼 산업 규모가 커진 데에 비해 콘텐츠 업계 노동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숙제들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자막의 장벽을 넘으면 더 넓고 다양한 세계를 즐길 수 있다는 봉준호 감독의 말이 실현되는 K 콘텐츠들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 야 이거 안해 이거 노래 넣어. 레디코 넣어. 이런 거 내가 하는 거보다 그걸 내가 왜 불러내냐고. 이상한 친구네. 아, 놉시다. 지나가